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도입니다. 오늘은 정보도 없는 개미가 정글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8월 31일 화요일 시장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력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여러분 자율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JD 부자연구소 10기 공지합니다. 부동산 강의하고 부동산 주식 패키지 강의는 이미 마감이 되었고요. 오늘서부터 다음 주 일요일까지 주식 강의 모집을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밑에 링크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뉴욕 마켓워치 8월 고용 앞두고 주가 혼조, 채권 달러 올랐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9%, S&P 500 지수는 0.43% 상승했으나 다우존스 지수는 0.16% 하락으로 끝났습니다. 애플은 3%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넘겼습니다. 메인 뉴스입니다. 테이퍼링 연내 가능할까? 지난주 파월의 연설로 나스닥이 올랐습니다. 테이퍼링을 한다고는 했지만 금리는 테이퍼링과 별개다라는 말을 하면서 시장을 안시켰습니다. 한마디로 테이퍼링을 하는데 금리는 나중에 시장 상황 봐서 하겠다라는 것이죠. 테이퍼링 이슈는 이미 시장에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9월 3일 금요일에 발표되는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입니다. 75만 명이 예상인데 아마도 80만 명 이상이라면 테이퍼링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률이 하락한다면 테이퍼링은 9월에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테이퍼링을 연준이 빨리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 예산안의 부채 한도 때문인데요. 2년 전 합의한 부채 예산안의 부채 한도는 이미 2021년 7월 31일 끝이 났습니다. 따라서 의회는 빨리 부채 한도 예산안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야당인 공화당은 여당인 민주당이 4조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예산안 부채 한도 합의를 안 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데드라인은 10월에서 11월 정도입니다. 재무부의 이제 비상금이 떨어지는 시기가 그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시기를 넘기면 정부는 셧다운이 될 것입니다. 이러니 아무리 이번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이 80만 명을 넘는다 하더라도 연준이 테이퍼링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는 안 좋을 것이고요. 성장주는 좋은데 지금 돈 못 버는 성장주는 안 좋습니다. 따라서 성장주면서 돈 잘 버는 빅테크가 좋을 것입니다. 게다가 아직 코로나 위기도 가시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 현재의 가정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제는 이제 애플이 시장을 견인했는데요. 위성전화 서비스가 아이폰 13에 들어간다고 하자 애플은 3% 넘게 올랐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13은 9월 중순쯤 발표를 합니다. 어제 빅테크는 강한 반등이 있었는데요. 파월의 멘트 이후 빅테크가 강하게 오르는 것을 보니까 시장이 파월의 멘트를 좋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입니다. 테이퍼링 연내한다고 했지만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연준은 그전에도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시점을 뒤로 미룬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빅테크가 좋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정보도 없는 개미가 정글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1960년대 독일의 일자리는 넘쳐났습니다. 미국의 기술을 따라잡은 독일이 저렴한 인건비로 미국에 수출하면서 호황을 구가했습니다. 호황이 이어지자 더 좋은 일자리, 더 높은 임금을 바랬습니다. 해외에서 노동인구가 유입되었습니다. 1963년 한국도 파독 광부 그리고 간호사를 독일로 보냈습니다. 유럽에서도 이탈리아, 스페인, 유고슬라비아, 심지어 터키에서도 독일로 일자리를 찾으러 왔습니다. 독일의 호황인 시절이었습니다. 현재 독일은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불황입니다. 경기가 꺾이자 일자리를 나누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실업자 수는 증가했습니다. 경기는 호황이 있으면 불황이 있습니다. 경기는 순환합니다. 끝없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 한국은 출산율 저하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베이비붐 세대가 완전히 은퇴하지 않았고 제일 많이 태어난 X세대가 지금 한창 일할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X세대에서도 가장 많이 태어난 1971년생은 현재 51세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러니 많이 태어난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가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현재 청년들은 취업이 안 됩니다. 1990년대서부터 세계화 바람이 불면서 글로벌 자유무역이 대세가 되었고 인건비 비중이 높은 제조업은 공장을 해외로 옮겼습니다. 따라서 일자리는 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일자리가 모자라니 합계 출산율은 0.8% 정도로 형편없습니다. 1971년생은 107만 명 태어났고요. 최근에는 40만 명대 이하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토막 난 것이죠. 일자리가 없으니 돈을 못 벌고 돈을 못 버니 결혼을 못 합니다. 결혼을 못 하거나 안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출산율이 올라갈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X세대가 은퇴를 시작하는 10년 후쯤에는 일자리가 남아 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가 은퇴를 하면 일자리가 공동화될 것이고 그 자리를 청년들이 메울 것입니다. 더구나 아이도 적게 나와서 기업에서는 인재 쟁탈전이 벌어질 것입니다. 지금 일본이 그랬습니다. 취업을 하려고 마음먹은 대졸자의 99%가 취업 상태입니다.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토리 세대라고 해서 취업 후기자가 넘쳐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격세지감입니다. 끝없이 나쁠 수는 없습니다. 나쁘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현재 부동산도 주식도 매일 오르니 끝없이 호황될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그러나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본격적으로 금리 올리기 시작하면 신흥국서부터 작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호황이 있다면 반드시 불황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7월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질 때 우리나라 대부분 신문에서는 반도체 피크에 따른 가격 하락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테이퍼링을 주장하던 7월 FMC 결과를 미리 들여다본 정보력 있는 헤지펀드들이 한국의 비중을 미리 줄인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정보도 없는 우리는 경기 호황의 끝자락에서 파티를 하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연준이 일시적으로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을 미룰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긴축을 해야 되고 긴축을 하면 위기가 발생합니다. 지금의 시장은 불황이 오려할 때 코로나 터지면서 연준이 과도하게 개입해서 주가가 올라간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냐? 미국은 천문학적인 돈을 풀고 앞으로 4조 달러의 돈을 더 푼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주택가격은 사상 최대입니다.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수십 차례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이 이성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국면은 반드시 확실히 호황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변에서는 영끌에서 집 산다는 사람 투성이인데다가 신규 아파트 청약은 몇백 대 1로 치솟습니다. 무려 10억 원이 넘는 집에도 대출이 안 되는데도 이렇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은 또 주식 IPO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황이 언제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미국의 주택 경기는 2006년서부터 꺾였지만 이때서부터 이제 주택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실제 위기는 2008년도에나 왔습니다. 2007년도 7월 9일 당시 시티그룹 CEO인 척 프린스가 악명 높은 발언을 남겼습니다. 음악이 멈추면 유동성 측면에서 복잡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하지만 음악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일어서서 춤춰야 된다. 우리는 아직도 춤추고 있다. 그로부터 두 달 후에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최악의 위기인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졌습니다. 그러니 불황 온다고 생각하고 미리 돈을 뺄 필요가 없습니다. 2년 동안이나 호황을 겪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불황이 시작되면 반드시 가격이 떨어집니다. 어떤 가격이냐?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가격이 떨어지고요. 부동산은 하방 경직성이 있으니 부동산 같은 경우는 거래가 없어집니다. 시장은 양치기 소년입니다. 앞으로 몇 번의 거짓말이 있겠지만 속았다고 시장이 주는 신호에 무뎌지면 안 됩니다. 거짓말에도 반응하여 진짜 일이가 나타나는 더 큰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인간의 뇌는 게을러서 시장의 거짓말이 지속되면 정작 위기가 와도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20-30% 빠지고 나서야 위기가 왔구나, 그제서야 알아차립니다.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은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크게 떨어지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불황에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서서히 빠질 때 2.5% 떨어질 때는 리밸런싱을 하면서 현금을 확보하고, 너무 빠지면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박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정보도 없는 개미가 정글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결론입니다. 호황기에는 본능과 탐욕, 흥분이 벌어지고, 불황기가 오면 처절한 생존 투쟁이 벌어집니다. 호황기에는 떨어지면 현금을 확보를 하고, 불황기가 오면 확보한 현금을 가지고 기회를 잡아야 부자가 됩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던의 칼럼을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칼럼을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 가시면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이나 리밸런시 때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보도 없는 개미가 정글 같은 지옥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도전호였고요.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